자, 지난 8월 24일 갤럭시 Z 폴드 3가 예약 판매 시작을 했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예약 판매 하신 분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출시한 날부터 지금까지 좀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좀 사용해봤던 그런 느낌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전작하고 이렇다 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갤럭시 Z 폴드 처음 버전부터 이제 쭉 느꼈던 이제 이게 폴더블에 대한 얘긴데요. 그 갤럭시 Z 폴드, 그러니까 처음 버전, 그거는 Z 폴드가 아니고 갤럭시 폴드였죠. 갤럭시 폴드 그리고 Z 폴드 2, 이 두 개는 이쪽이 약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접고 열었다 접었다 펴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이 Z 폴드 3 같은 경우는 이 측면이 약간 이제 각진 그런 형태가 되면서, 얘도 완전히 평면은 아니지만 전작 대비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막 좀 손이 건조하시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고, 요즘 막 비가 막 올 때는 뭐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더욱 이런 거 열기가 좀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 같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스나 뭐 서드파티 케이스를 끼우면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갤럭시 Z 폴드는 케이스를 씌우면 너무나 이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만 갖고 있는 그런 감성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케이스를 정말 사용을 하기 싫은데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 여튼 제가 느꼈던 그런 접고 펴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좀 느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UTG 울트라신 글래스죠.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접히는 디스플레이 위에 이제 얇은 유리, 강화 유리로 이제 처리를 한 이런 디스플레이를 통칭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의 색감이나 색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전작 대비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 주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작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디스플레이의 경도나 뭐 그런 것들은 전작하고 차이가 없고, 주름도 똑같이 잘 보여요. 한 3세대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름에 좀 무뎌지기 시작한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뭐 주름이 신경이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였고 아직까지도 거슬려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근시일 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접히는 물건 중에 접혀 있는 부분에 자국이 남지 않는 물건도 사실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더군다나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거슬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쉽다 뭐 요 정도 느낌이고, 조금 더 발전의 필요성을 느낀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갤럭시 Z 폴드 3의 무게나 뭐 그립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갤럭시 Z 폴드 3의 무게는 스펙상으로는 271g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제 걸로 재보면 276.2g이 나와요. 이거 뭐 저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여튼 270g이 넘는 무게란 말이에요. 뭐 참고로 요 갤럭시 S21 울트라 이거는 230g,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는 186g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무거운 무게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무겁지 않아요. 이런 7인치짜리 태블릿을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무겁지가 않지만, 일단 근본 자체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뭐 주머니에 넣던가 가방에 넣던가 이렇게 소지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이 제품은 특히 여름에, 여성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항상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름에 좀 힘들 거예요. 뭐 다행히 뭐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외투를 입을 시기가 다가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뭐 가방, 외투 주머니 이런 데 항상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비단 이 갤럭시 Z 폴드 3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런 폴더블 형태를 가진 스마트폰의 모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차라리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가방이나 이런 거 없으면 들고 다닐 엄두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무게가 다르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체감하는 바가 다른 거고, 얘는 일단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불편함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확실한 건 접는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메리트 있는 그런 크기, 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갤럭시 Z 폴드 3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요 UDC예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혹은 UPC, 언더 패널 카메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인이 되는 요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큰 픽셀로 여기를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같이 막은 거고, 보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다라는 게 눈에 확실히 띄기는 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엄청나게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한 1주, 2주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펀치홀 같은 그냥 그 정도의 거슬림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그 정도 느끼지만 실제로 뭐 영상을 보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덜 거슬리기도 했고, 그 어떤 컨텐츠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좀 섣불리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가장 신기술임에도 틀림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흰색 화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티가 나고, 그 이외의 색상들에서는 또 별로 이렇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정 컨텐츠로 소비를 할 때 뭐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가 이 부분에 겹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실제 생활에도 크게 거슬린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런 베젤리스 디자인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술 하나 때문에요. 대신 이게 이제 단점이 있는데, 여기로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이제 이 패널이 그 디스플레이가 막고 있기 때문에 화질의 저하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 화면으로만 비교를 해도 이 두 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선명도나 디테일에서 무조건적인 차이가 나요. 선명도나 디테일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고, 4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10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이외에 이제 계속 그 얇은 패널 사이사이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화질 저하나 빛 번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이렇게 카메라를 이걸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셀프로 뭔가 촬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촬영용이라기보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사람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용성에서는 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갤럭시 Z 폴드 전용 S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건데, 이 S펜은 애초에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잠정적으로 단종이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만한 크기의 스마트폰, 그리고 요 정도 크기와 두께를 가진 펜, 충분히 갤럭시 노트보다는 쓰고 그리고 하기가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크기도 두껍고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S펜보다 훨씬 그립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S펜 자체를 수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번거롭고, 사실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펜을 항상 기기 속에 수납을 했다가 언제든지 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기 크기가 좀 작더라도 혹은 펜의 그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얇고 쓰기 불편하더라도 바로바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었는데, 그런 수납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정도만 감수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한테는 꽤 괜찮은 그런 수단이 될 거예요. 물론 뭐 그 갤럭시 노트처럼 기기랑 연동이 돼서 블루투스를 통한 뭐 리모컨이나 뭐 그런 것들은 되지 않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S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은 똑같이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리모컨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성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수납을 포기하고 사용성을 높인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수, 마지막으로 방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 건데, 폴더블 최초로 IPX8, 방지는 안 되고 IPX8 정도의 방수만 지원을 하는데, 이 방수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가운데 나뉘어진 그 기점으로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갤럭시 Z 폴드 3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두 개를 이어줘서 이렇게 하나의 스크린으로 만든 건데, 이 사이에 방수를 도와주는 그런 용액들을 넣고 특수 용액을 넣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방진도 안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내구성에서 의심이 좀 많았는데 이제 방수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가볍게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막 물에 집어넣는다거나 수영장에서 뭐 물에 막 던져서 빠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담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생활방수라는 그런 말에서는 충분히 통용이 되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안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뭐 폴더블에 대한 사용성, 뭐 UTG, 뭐 무게, 뭐 UDC 등등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이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해봤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갤럭시 Z 폴드 2랑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좀 기본적인 내구성 강화, 그리고 요 카메라 UDC 요거 정도가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밖에 나머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정도 플래그십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가장 근본적인 사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 좀 다듬어지는,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시리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점점 다듬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앞으로 계속 또 써볼 거예요. 계속 써보면서 만약에 또 다른 새로운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았던 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요약을 할게요. 점점 좋아지고 점점 다듬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번 그랬지만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